네, 잠겨있던 수익률 풀어드리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김종효의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금요일에 이어서 두 번 뵈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두 배로. 네, 코멘트를 안 해주시네요. 네, 바로 머니맵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1.87%, SK하이닉스 2.1%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만 반등이 나와주는데 0.1%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IT 섹터 내에서도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약보합권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1.5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 3사가 1%대,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만 홀로 3.79% 강세인데 엔캠은 호실적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단에서도 LG화학만 0.85% 강세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좀 펩트론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이슈가 장 마감 후에 나오면서 또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또 금요일에 기록을 했던 종목이죠. 현재도 15%가량 낙폭 가져가면서 그 충격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기기 쪽에서 SD바이오가 8% 넘는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도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 곳은 은행주, 금융주 쪽인데 KB금융 3.57%, 하나금융지주 3.6%, 증권주는 메리크 금융지주가 1.24% 강세고요. 이번 주는 또 게임스컴 일정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5.3% 강세, 엔터 콘텐츠 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머니맵 분위기와 함께 시장 전략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리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세방전지 바로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시가 기준으로는 5% 넘게 최고가 기준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뭐 10만 6천 원 선 지나면서 6.31%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요. 세방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는 BMS 쪽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방전지 관련해서 이사님께 좀 AS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뭐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격하게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지금 뭐 신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납축전지와 그다음에 AGM 두 가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기존의 내연기관차나 모두 장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납축전지가 기존 업체들이 AGM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전기차나 PHV에 쓰일 수 있는 AGM 쪽으로 이동하면서 납축전지의 수급이 달리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진이 개선됐고 납가격 떨어지면서 또 납축전지 가격은 올라가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동사도 AGM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가 잘 되던 내연기관이 잘 되던 그 어느 차가 잘 되더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차종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차종에나 들어가는 뭐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LED 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뭐 납축전지 같은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 쪽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에 놓이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이 완성차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쪽이 오늘 또 특히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찍이 잠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금요일에 세방전지를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세방전지는 어떤 차가 팔려도 좋다라는 것들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올리브영 타고 고공행진 물음표 되어 있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올리브영 좀 자주 가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뭐 외적으로 꾸미는 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갈 일은 거의 없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어디를 지나가면서 명동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 기존에도 원래 고객이 뭐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들이 더해지면서 거점 지역, 뭐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쪽에서는 정말로 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인가요? 그 명동에 아마 점심 약속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네. 그 명동에 그 올리브영 그게 아마 본점인지 모르겠는데 2층짜리 큰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한번 분위기를 보려고 쓱 들어가려고 했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올리브영이었는데요. 저도 올리브영 뭐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명동 같은 경우는 또 리뉴얼을 통해서 굉장히 또 크게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치 성지처럼 요즘 또 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올리브영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뭐 아마존에서도 한국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결국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올리브영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네, 여기서 올리브영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기보다는 올리브영의 비중이 얼마까지 확대될까가 저는 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제 뭐 상장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CJ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리브영의 전체적인 비중이 CJ 전체의 비중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상장했을 때는 그 효과마저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영 효과는 뭐 당분간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지만 전체 매출 비중의 10%밖에 안 되는 이 비중의 확대가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가 아니라 비중이 더 확대될 것인가, 즉 공격적인 뭐 증설이라든지 점포 확장 등을 통해서 과연 계속 확장될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상장 자체 이슈가 이들 확장의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영의 긍정적 효과 이어지지만 주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이제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영 효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CJ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분명히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기관 매수가 확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연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결국은 계속 수급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준비된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주당 배당금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죠. 다만 꾸준하게 좀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건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효과로 봐야지 지금 뭐 금융주라든지 소위 밸류업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과는 조금 괴리를 달리한다. 그래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이나 이것이나 모두 긍정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비중이 넓은 바로 이걸 봐야 되는데요. CJ제일제당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수는 별로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여기서도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CJ제일제당 핵심 포인트는 매출의 확장, 즉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CJ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리브영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밸류업 효과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반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CJ제일제당의 실적 개선이 차리한 부분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당 성향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실적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식품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 부분은 뭐 비비고 같은 그런 제품들의 영향인가요? 네, 뭐 비비고도 있지만 뭐 슈완스라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인수한 기업의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올림픽 때도 가고 그다음에 해외 여러 부분에서 최근에 한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워낙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 요즘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식당 가서 먹으면 인당 10만 원 나오는 건 뭐 금방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중소도시 가시면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가는 뭐 관광지 영역에서는 거의 그 정도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소위 레토르트 식품들의 추가적인 확산 또 K푸드의 확산 분위기에 따라서 뭐 관련된 실적이 일부 올라온 것은 맞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일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결국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받고 있느냐. 국내 기업들은 복수 상장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은 뭐 CJ라는 한 종목에 상장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회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CJ E&M도 상장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군들이 다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 할인 폭이 너무 커졌다가 CJ 제일제당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 할인 폭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사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70%까지가 평균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반등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가를 산정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증시의 상승 탄력도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영의 효과도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쪽의 추가적인 상승도 결국은 원가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운임비를 어떻게 메꿔나갈 거냐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PB 0.9배를 고려한 정도의 가격 기준으로 접근해 봤을 때 지금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15만 원 정도 내외,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내외 정도가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 한 0.9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시장 평균을 조금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그 되돌림 영역, 소위 평균으로의 NAV 되돌림 영역에서 한 5, 6% 정도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 14만 원 전후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 바닥은 어디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서 만나보면요. 실적 부진, 과연 앞서서 CJ를 좋게 보신 이유는 실적 덕분이었는데 롯데케미칼은 이 실적 부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올해 한 4월 달인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일단 10만 원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PB 한 0.35배 정도를 적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NCC 3사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 2분기 들어서는 약간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플러스로는 돌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여전히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적자가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도 못했으니까 이 종목의 주가 하락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상황이 나쁘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걸 빠르게 개선시킬 만한 반전 모멘텀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목표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서 언제쯤 반등할 것이냐 보다는 바닥이 어디인가 정말로 우리가 싸다고 느낄 수 있는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결국 바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등은 그렇다면 언제 나올 것인가? 우리가 바닥을 성공적으로 일단 잡은 뒤에 반등을 노려봐야 될 텐데 언제쯤이 될까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금 에틸렌 증설 물량과 중국의 물량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동 정도가 이 증설에 동참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유럽 쪽에서 일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동과 중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물량들을 생각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제일 비싸다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향후 업종이 쉽게 개선될 만한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야, 그러면 아직도 나쁘고 더 빠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반문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은 뭘 해야 됩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뭐 직원을 잘라내는 그런 인적 구조조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임원들이라든지 그 직원들의 뭐 급여 같은 것도 일정 부분의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롯데케미칼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진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공격적인 확장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확장을 막는 캐펙스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오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0.2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과거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 당연히 실적도 과거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 뭐 주가 하락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000원짜리가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갈 거냐?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반전 모멘텀만 주어지면 오히려 반등의 포인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한 37만 원 정도의 B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0.3배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반전 모멘텀은 강력한 구조조정의 소식이 알려질 때, 예를 들어서 자산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소식이 강력하게 알려질 때 그때가 아마 반전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15만 원으로 잡았던 목표 주가는 크게 낮춰서 11만 원, PB 0.3배로 낮춰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종현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